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5살 남자아이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심각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아이는 화상뿐만 아니라 입술은 찢어지고 코뼈에는 금이, 심지어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아이가 수개월 동안 학대받은 것으로 판단,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모가 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처음 한 말이 엽기적입니다. 아,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부모가 자행한 끔찍한 훈육의 실체가, 저 훈육이란 말도 좀 버리고 싶네요. 훈육이 무슨 훈육이야, 이 저게. 학대가 아니, 무엇이냐? 아니, 애가 과자통을 뒤집어 엎었어요. 애는 과자통을 당연히 뒤집어요. 그걸 다 뒤집고 다 어지른다고. 그냥 애는 당연한 거야, 그게. 목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혼낸 거죠. 애기는 다 목욕을 하기 싫어해. 5살 아들이 실수로 과자가 담긴 통을 엎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주먹질을 가했고요. 아들이 스스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부모는 펄펄 끓인 뜨거운 물을 아들의 온몸에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미쳤나 보네, 저거.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아이에게 학대를 가해왔던 겁니다. 저게 무슨 훈육이야. 학대 고문이죠, 저거. 그건 자기 화풀이고요. 예. 어떤 말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악마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부모는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5살 아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아파서 운다고 좁은 고양이 우리에 몇 시간 동안 가둬놓았다고 하는 저기다가? 저 세장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참 지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부모는 마지못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던 겁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부모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린 5살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악마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게 진작에 말을 잘 듣지. 난 아이가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요. 결국 5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지난 5월 태국 방콕 2살 아들을 둔 엄마 리타 웡권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가 없어요. 이 마스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리타 웡권이 자신의 SNS에 2살 아들이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마스크를 사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마음을 보탰고요. 리타 웡권은 약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대신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안 돼. 아픈 아들의 치료비로 모금을 한 여성이 아들에게 표백제를 먹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약을 먹여야지 왜 표백제를 먹여요? 아니, 왜 그랬대? 뭐야? 아까는 뭐 도와달라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나는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마스크 팔지 않았습니까?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리타 웡권의 만행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살 아들의 병원 검사 결과 리타 웡권의 아들의 위와 장에서 표백제, 세정제 등에 쓰이는 산성화학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해산물 알레르기는 없었는데요. 사기친 거야?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엄마 리타 웡권이 2살 아들에게 강제로 표백제를 먹여 아파 보이게 한 뒤 거액의 모금액을 갈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살 아들을 이용해 모은 이 돈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 도박비 벌려고 아들들한테 표백제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맞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더 충격받을 게 더 뭐가 있어? 있어, 여기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상습범이구만. 2018년 리타 웡권은 자신이 입양한 4살 딸이 희귀 질환에 앓고 있다면서요. 기부금을 모금하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했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죠. 야, 이게 그런데 4살 딸과 2살 아들의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전해진 뒤 일명 표백제 엄마로 불리게 된 리타 원고는요. 현재 아동학대,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엄마가 아닌 범죄자 리타 원권의 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미국 테네시주 모 동물보호단체가 한 사육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곳에 가둬두다니. 얘 정말 제정신이야? 철장 안을 확인하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뭐요? 또 이거 동물학대? 그러게 동물학대인가? 왜 당시 현장에는 50여 마리의 개를 비롯해 토끼, 닭,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철제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철제 사육장 안에 어린아이,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안 돼. 18개월짜리 아이를 왜 저기에 가둡니까? 뭐야? 동물도 아니고 뭐야 저게? 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한 말. 아이는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었고 매우 굶주려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던 철장 위에 음식과 쓰레기가 뒤범벅돼 있었고 철장 안에는 바퀴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해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철장 주변에는 수많은 쥐뿐 아니라 무려 3m 길이의 뱀까지 기어다녔는데요.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면역력도 약할 텐데. 어떤 인간들이 저런 짓을 했나 너무 궁금한데요. 자, 믿기 힘든 사실은요. 철장에 아이를 가둔 범인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바로 아이의 부모, 가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철장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고 아이의 부모를 찾았을 땐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잠이 오니?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학대한 엄마와 계부, 의붓 할아버지 등 3명을 아동학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철장에 자녀와 함께 부모의 자격까지 내동댕이 친 비정한 악마들이었습니다. 자, 지난 3월 태국 28세 여성 A씨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3살 딸을 데리고 고향 로이엣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A씨의 남편은 일을 해야 했기에 1살 막내딸과 함께 방콕 농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어디 일해도 안 받나 보자.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를 좋아했던 남편은 아내의 전화가 귀찮았던 건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A씨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분노 주제 때 했어야지. 와, 저 고통스러운 아이가 물론 흐릿하지만 다 느껴지시죠? 당연하죠. 했나 봐. 좀. 자,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 A씨의 복수. 바로 남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3살 딸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은 곧바로 아내 A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왜 애한테 화풀이야? 당신이 전화 안 받았잖아. 앞으로 내 전화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날지 각오해. 그리고 영상통화 중 A씨가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 3살 딸이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전화 안 받는 화풀이 왜 애한테 해? 그걸 또 왜 또 무기를 삼아서 이용을 하냐고. 나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플라 그래.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본 남편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가족들은 여성을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 아이는 친할머니 곁에서 안정을 취하게 됐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시어머니를 찾아온 A씨.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이 목을 세게 조른 건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야?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애가. 그녀는 딸의 목을 조르긴 했지만 힘은 주지 않았고 발로 몸을 밟긴 했지만 그저 살짝 발을 얹어놨을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우는 심용을 부탁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상황을 겪는 그 애를 생각해봐요. 정말 세상이 왜 이러냐.
2017년 6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한 남성이 본인의 SNS에 깜짝 놀랄 사진과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리꾼들의 좋아요 세례를 받으며 인기 글로 등극했습니다. 불안하다 오늘은. 인기 글은 불안하다. 뭐 했길래? 자, SNS를 뜨겁게 달군 문제의 사진 지금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번 SNS 회사에서 무슨 진짜 탈퇴를 시켜버리든가. 무슨 그런데 빨리 좋아요 눌러. 1000개 못 받으면 바로 떨어뜨릴 거야. 쳐버리겠네. 1000개. 좋아요 1000개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아이를 떨어뜨릴 거라며 사람들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했던 겁니다. 아니 좋아요가 뭔데 진짜 아니 좋아요가 뭔데 너한테 네 인생에. 게다가 그 사람의 정체는 아이의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죠. 이 남성은 해당 글이 문제가 되자 저 베란다 아래 보호장벽이 있었다고요? 안전했다고요? 며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알제리 법원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문제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철이 없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예요. 아동학대고 아까 그 저기 지 딸 목 밟은 애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은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권,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의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도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의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던가?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